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라입니다. 네, 간만이에요. 간만에 이렇게 뜨개로그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이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새해 복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한 살을 더 먹어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수다를 떨 거냐면, 이제 작년에도 메이크9을 만들었고, 올해도 이제 메이크9을, 약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메이크9을 보고, 어떤 걸 만들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올해에는 어떤 걸 뜨고 싶은지, 물론 제가 이거를 다 뜰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뜨고 싶은 거를 골라봤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 사람은 이런 걸 뜨고 싶구나 하면서 약간 도안 추천 받아가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작년에 2022년에 저의 메이크9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의 메이크9은 이렇게 제가 9가지 옷을 골라봤었어요. 골라서 이거를 2022년에 뜨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다 지키진 못했습니다. 사실 반도 지키지 못했어요. 일단 이 사진에서 왼쪽에서부터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로는 그레니 스웨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퍼 스웨터, 그리고 여기가 프리마베라 스웨터, 그리고 네 번째가 셉템버 스웨터, 인머 빈티지 스웨터, 모히 레이스 카디건, 노프릴 스웨터, 그리고 엘레나 스웨터, 마지막으로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 이렇게 2022년에 이만큼을 떠야겠다라고 메이크9을 정해봤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제가 뜬 옷은 3벌밖에 없습니다. 너무 약간 단촐하네요. 3벌을 뜨고 나서 이제 1월에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를 떴고요. 그리고 2월에 모히 레이스 가디건을 떴어요. 그리고 3월에는 인머 빈티지 스웨터를 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부터는 제가 새로운 도전을 했었죠. 약간 도안 작가로서 약간 도안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 활동들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뜨고, 그리고 저의 도안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4월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허그미 카디쇼를 떴고요. 그 다음에는 멜로즈 베스트를 2벌 떴고, 그 다음에는 서버브 가디건도 2벌을 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모네 스웨터를 뜨고, 그리고 올리 가디건을 뜨고, 마지막에 이제 12월에는 크리미 청키 가디건까지 이렇게 떴습니다. 여러분 크리미 청키 가디건 보셨나요? 크리미 청키 가디건 이번에 유튜브에 튜토리얼 영상 올렸으니까 전체 공개로 올렸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옆에다가 카드 걸어 놓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9벌 중에 총 3벌밖에 못 떴지만 메이크9은 그것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옷들을 이렇게 많이 떴고, 이거 메이크9하고 제가 만들었던 도안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옷들을 많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던 옷들을 다 이렇게 세보니까 총 20벌을 떴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가방도 코바늘로 많이 뜨고, 그리고 소품 같은 것도, 숄 같은 것도 제법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방만 제가 한 5개인가? 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코바늘로. 작년엔 약간 여름에 코바늘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옷도 많이는 못한 줄 알았는데 20벌을 떴어서 나름 열심히 뜨게 했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작년에 떴던 3벌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는 제가 예전부터 약간 뜨고 싶었던 스톡홀름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도
스웨터도 뜨고 싶었고 그리고 라운드넥도 뜨고 싶었어요. 근데 라운드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실을 정해놓은 지가 또 1년이 넘었습니다. 약간 청사과색 라운드넥 스톡홀름 스웨터가 가지고 싶어갖고 실을 이제 골라놨는데 아직 캐스트온은 못했고요. 그리고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를 먼저 뜨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브이넥이 좀 라운드넥보단 잘 어울리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모직의 노블레스 아이보리 컬러하고 그리고 포포하비에 이제 레이스 손염색실 레이스 얀을 한 겹 합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쁘게 떴어요. 그래서 이 손염색실은 포포하비의 마이얼스를 합사를 했고 제가 딱 원하는 하늘 색깔 그런 컬러여서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떴는데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넥 라인이 겹단인 게 특징이에요. 근데 저는 브이넥 을 어떻게 겹단을 하는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이거 뜨면서 이런 방식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역시 겹단이 약간 오동통해가지고 좀 더 완성도도 있는 느낌이고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을 했고 그리고 이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약간 추억이 있는 그런 옷인데요. 제가 올해 1월에 여행을 혼자 갔었어요. 혼자 국내로 이제 밑에 하동 쪽으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여수 가서 친구 만나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었는데 하동에서 혼자서 약간 그 녹차밭 있잖아요. 녹차밭에서 막 녹차밭이 보이는 숙소에서 혼자서 막 전이랑 막걸리 먹으면서 뜨게 하고 그리고 맞다. 그 하동으로 내려가는 버스에서 캐스트온을 했거든요. 약간 이 옷을 입으면 앞으로 이제 이 여행을 기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버스에서 캐스톤을 해서 뭐 올라왔을 때 완성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소매분리까지는 그래서 하동에 가서 그렇게 녹차밭에서 진짜 막 이 멋진 뷰를 보면서 뜨개도 혼자서 하고 그리고 템플스테이도 제가 살면서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었어서 템플스테이도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천은사? 네, 천은사가 아마 구례였나?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혼자 또 방에서 뜨개를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절에서 키웠던 고양이가 있었어요. 약간 야생 고양인데 절에서 키워요. 근데 막 그 고양이가 완전 까만 친구인데 막 새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벽에 자고 있었나? 뜨개를 하고 있었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밖에서 뭐가 문을 막 왕왕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고양이를 키우니까 약간 고양이 소리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진짜 새벽에 그 고양이가 한 7시인가 6시인가? 그쯤에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방이 되게 넓거든요. 원래 여러 명이 쓰는 건데 그때 비수기여서 제가 혼자 잤었어요. 거기 와가지고 고양이가 막 뒹굴뒹굴 하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안 씻었잖아. 안 씻었지만 아주 귀여워서 그냥 냅두고 귀여우니까 그러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약간 한옥 같은 그런 숙소에 또 묵었었는데 그 숙소에서도 진짜 그 숙소가 저 혼자서 이렇게 자는데 약간 정자 같은 그런 게 딸려있어요. 누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약이 원래 엄청 힘든 숙소인데 그때 하동이 완전 비수기여갖고 뭐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약간 먹을 것도 없고 가게도 다 닫고 하는데 그 숙소 그 뷰하고 그 누각 하나만 보고 가서 뜨개를 또 했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누각에서 뜨개를 많이 못한 건 아쉬운데 그래도 네 아주 좋았던 기억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를 완성했고 개인적으로 제가 드롭 숄더가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나도 드롭 숄더가 제법 괜찮구나 라고 느끼게 해준 그런 옷이었고 핏도 굉장히 편했고요. 핏도 예쁘고 착용감도 편했고 그리고 아주 만족을 했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가 1월에 만들었고 2월에는 모히 레이스 가디건을 만들었어요. 모히 레이스 가디건이 제가 이걸 사진만 보고 정말 반했던 가디건인데
이제 도안이 카라 버전하고 라운드넥 버전하고 따로따로 구매를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잘은 모르겠고요. 저도 어쨌든 근데 카라 가디건이 하나 가지고 싶어가지고 카라 버전을 도안을 사서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레이스가 전체에 가득한 옷을 많이 떠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 옷을 뜨면서 레이스를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네, 새로운 기법을 많이 익숙해지고 그랬던 옷이었고 이 옷은 바텀업이에요. 바텀업이어가지고 옷을 조각조각 다 따로 뜹니다. 등판도 따로 뜨고 앞판도 따로 뜨고 그리고 소매도 그냥 평면으로 이렇게 떠요. 그래서 평면으로 뜨고 나서 이제 뜨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꼬매는 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소매에도 레이스 무늬가 가득하다 보니까 이 약간 구멍 숭숭한 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완성도 있게 꾸밀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사용했던 실은 반티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계셨던 캐시미어 80의 모헤어가 20% 들어간 실이었는데요. 이 실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비싸긴 했지만 좋았고 그래서 약간 모헤어를 섞지 않아도 실 자체에 모헤어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털이 부숭부숭해서 예쁘고 좋은데요. 검정 색깔 이너를 같이 입으면 이제 약간 난리가 나는 그런 옷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원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사이즈가 하나 있었던 걸로 하나였나? 두 개였나? 하여튼 사이즈가 적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지고 있고 사용하려고 했던 실이 원작 게이지하고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제가 기장 같은 것도 게이지를 계산해가지고 좀 더 길게 떴고요. 코수를 조절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원작 자체가 가슴 둘레가 컸기 때문에 코수는 조절할 필요가 없었고 단수는 많이 조절했고 그리고 소매 같은 경우에도 소매를 무늬를 더 떠주고 길이를 조절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약간 머리가 아프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옷이 되었어요. 그리고 버튼밴드 같은 경우에도 실이 너무 얇아서 자꾸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추를 이렇게 잠갔을 때 버튼밴드가 약간 불안정할 것 같아서 버튼밴드도 겹단으로 이렇게 꼬매갖고 처리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 옷에 어울리는 단추를 찾으려고 제가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운 니트? 원래는 지적인 그녀 뜨개실 그쪽이었는데 지적인 그녀님께 이렇게 장미 빈티지 단추를 구매를 해가지고 달았었고 이 단추가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아마 그때 제가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도 단추 찬양을 엄청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추를 구매해서 달았다는 거. 근데 제가 단추가 6개가 필요했나 그랬는데 5개씩 세트로밖에 안 파셨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친구하고 같이 공동 구매식으로 이렇게 세트로 한 3세트를 사서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모히 레이스 가디건 떴다는 거.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3월 달 모히 레이스 가디건이 끝난 다음에 아마 거의 동시에 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머 빈티지 스웨터를 떴어요. 이 인머 빈티지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제 뜨개 친구이신 임머님. 임머님께서 자작으로 뜨셨던 스웨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예뻐갖고 저하고 다른 뜨친 분들하고 이거 너무 예쁘다. 도안을 내달라. 빨리 자작으로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도안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갖고 진짜 간단하게 약간 러프하게 도안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안이 판매용은 아니고 이제 그냥 뜨친 분들 용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서 그 도안을 보고 떴고요. 이 도안도 엄청나게 드롭숄더이고 그리고 가슴둘레가 넓은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가슴둘레를 한 110 정도로 맞춰갖고 떴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가슴둘레가 충분히 박시하게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박시하기는 한데 더 박시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제 걸로도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제
다른 친구분들이 또 뜨신 것들 보면은 막 가슴들레 막 130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나 더 뜬다면 더 크고 더 박시하고 더 길게 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인머 빈티지 스웨터를 뜰 때 제가 사용했던 거는 니팅 투데이라는 곳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폭스 라쿤 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폭스가 25%이고 라쿤도 25%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이 실 가지고 배색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배색 컬러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그리고 세탁한 다음에 아무래도 폭스랑 라쿤이다 보니까 기모감이 진짜 포슬포슬하게 잘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원래도 라쿤하고 폭스 실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주 만족스러웠던 그런 옷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오만대 다 잘 입고 다녀요. 치마에도 잘 어울리고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3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2022년 메이크나인 리뷰는 끝났는데 이제 2023년 거를 정해야 하잖아요. 2023년 거를 정하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 빼고는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3가지 옷은 빠질 거고 나머지가 이제 그레니 스웨터, 지퍼 스웨터, 프리마베라 스웨터, september 스웨터, 그리고 노프릴 스웨터, 엘레나 스웨터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레니 스웨터하고 노프릴 스웨터하고 엘레나 스웨터는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2023년도 메이크나인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엘레나 스웨터예요. 엘레나 스웨터인데 이거는 준코 오카모토 작가님의 도안이고요. 그리고 스포트 굵기의 실을 사용하고 3.5mm짜리 바늘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 엘레나 스웨터는 저의 정말 오랜 위시예요. 제가 배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때부터 이 옷을 뜨고 싶었었고 꼭 한번 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배색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색 못하겠다 그러기도 하고 이 옷의 후기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코수가 진짜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코수가 한 660호가 넘어갑니다. 정확한 코수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660호가 넘어가는데 거의 700호인데 그거를 막 이렇게 뜨는 게 장난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3.5mm 바늘? 이거 약간 스불제 향기가 솔솔 나는 그런 느낌이라 못 뜨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배색을 안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이제 공작새 공방에서 나왔던 마법학교 기숙사 장갑 키트? 이거를 해가지고 슬리데린 장갑을 떴었어요. 지금 가져오진 않았는데 슬리데린 장갑 키트를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떴었는데 이게 제가 원래 이런 조그만한 핑거링 가지고 하는 배색? 약간 생각도 안 해보고 어림도 없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양말 뜨는 걸 안 좋아해서 시도만 해보고 포기를 한 3번 했거든요. 그래서 장갑도 재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이 그림이 나오는 재미? 그 약간 슬리데린 뱀이 나오는데 저 너무 약간 희열이 느껴져가지고 지금 배색 재밌다. 이참에 도전을 해야겠다 싶기도 했고 제가 이번에 랜턴문 바늘 많이 사셨잖아요. 저도 랜턴문을 샀어요. 근데 샀는데 이제 사고 나서 계속 크리미 청키 가디건을 튜토리얼을 찍으면서 떠야 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뜨고 있는데 굵은 바늘 질리고 약간 2배째 뜨고 있으니까 굵은 바늘도 질리고 지금 저기 랜턴문이 있는데 내 랜턴문 빨리 뜯어서 쓰고 싶다 계속 이래갖고 진짜 결국 약간 크리미 청키 이렇게 뜨다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못 참아 이러고 밤 12시에 바로 랜턴문 까가지고 실은 이미 얘도 1년 전부터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나는 지금 이 실하고 이 실로 뜨겠다 해갖고 집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합사해가지고 밤 12시에 캐스온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뜨고 있어요. 많이 떴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엘레나 스웨터는요. 바로바로 이렇게 정말 많이 떴죠. 이렇게 몸통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되어 있고 이쪽은 소매가 없고요. 이쪽은 지금 소매를 이렇게 뜨고 있어요. 이 스웨터 제가 정말 막 약간 수불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재밌고요. 생각보다 더 수불제예요.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까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배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배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클러스터라고 하죠. 약간 이 콩 같은 것들 클러스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소매 경사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구리가 다 이렇게 꼬아뜨기입니다. 옆구리가 이렇게 꼬아뜨기고 고무단도 당연히 다 꼬아뜨기고요. 그리고 소매를 지금 뜨고 있는데 소매가 진짜 수불제예요. 여기는 다 밑에는 꼬아뜨기고 옆에는 클러스터가 이렇게 가득합니다. 이거 진짜 클러스터 제가 이번 도안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해봤는데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하지만 제 엘레나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진짜 이 도안이 디자인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보이시려나?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이 늘림 그 레글런이 코인데 이 레글런 코 진짜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라인 이것도 정말 예쁘고 옆에 꼬아뜨기 옆구리 라인도 꼬아뜨기에서 이렇게 소매로 이어지는 옆구리에서 소매로 이어지는 이 꼬아뜨기 라인 여기도 미쳤고요. 하여튼 안 예쁜 게 없어요. 다 예쁘고 너무너무 좋고 지금 사이즈도 진짜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정말 예쁜데 힘들어요 좀 진짜. 만만치 않아. 진짜 한 군데도 한 단계도 쉽게 넘어가는 단계가 없어요. 일단 이 고무단은 쉬웠다. 고무단 처음에 쉬웠고 다음에 이 배색하는 구간 이 배색 구간 진짜 장난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예쁘게 잘 나왔고 그리고 그 배색 바로 뒤에 있는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 진짜 만만치 않았고 그리고 이 소매 경사뜨기 여기도 제가 1번식 경사뜨기는 잘 안 하거든요. 1번식 경사뜨기를 잘 안 하고 보통 점원 슐로우를 하는데 1번식 경사뜨기도 이렇게 장난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끝나면 클러스터를 하는데 클러스터 하고 그리고 여기 몸통 옆구리를 약간 마치 스웨터 떠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경사뜨기를 이용해가지고 옆구리 앞판하고 뒷판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주는 거예요. 약간 3D 펜으로 그 막 골격을 만들어 놓고 면을 채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코를 주어서 소매를 이렇게 뜨는 건데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도 쉽지 않은 그런 옷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이 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를 뜨고 남은 제일모직 노블레스 아이보리 컬러를 삼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파란 색깔 배색 컬러는 솜솜뜨개의 코지 블루 그레이, 그레이 블루 이런 컬러예요. 아마 블루 그레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4합 했는데 제가 제일모직 노블레 약간 합사할 때 좀 생각을 잘못한 게 제일모직 노블레스를 4합을 했어야 됐는데 3합을 한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옷이 살짝 얇은 느낌? 지금 실이 스포트 웨이트가 돼야 되는데 약간 핑거링 웨이트 정도로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밤 12시에 캐스트온을 했으니까 게이지는 생략을 했는데요. 왜냐면 예전에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를 떴고 그때 당시에 사용을 했던 게이지를 알고 있으니까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간과를 한 게 스톡홀름 브이넥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얀을 한 겹을 합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5겹이었던 건데 그거를 간과하고 그때 좀 톡톡했었지만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3겹을 했더니 살짝 아쉬워요. 그래서 3겹이 아니라 4겹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코지 블루 그레이도 제가 3합짜리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4합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어쨌든 배색 컬러가 좀 더 안 묻히고 잘 보이긴 하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지금 다 몸통 다 뜨고 나서 보니까 괜찮아요. 안쪽에 배색면도 이렇게 보시면 제법 예쁘게 잘 됐죠? 깔끔하게 이렇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엘레나 스웨터의 메이크9인데 벌써 만들고 있는 거 보여드렸어. 메이크9 첫 번째는 엘레나 스웨터였고요. 지금 열심히 떠가지고 1월 내로 완성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엘레나 스웨터를 1월에 뜨고, 그 다음에 뜨고 싶은 거는 이제 그레니 스웨터인데요. 이 그레니 스웨터는 이름은 스웨터지만 그레니 가디건이죠. 이거 진짜 제가 예전에 도안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니팅 카페에서 발견을 하고 이걸 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요즘 최근에는, 그때는 완성작을 제가 하나도 못 봤는데 요즘에는 꽤 완성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떴어야 되는데 아쉽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레니 스웨터고요. 뜨는 여자님의 도안이고, 그리고 바늘 사이즈는 5mm예요. 5mm고 이렇게 아란 가디건이에요. 아란 가디건이라서 뭔가 약간 엄청 폭닥폭닥하게 모헤어를 섞어서 떠도 예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아마도 예전에 구매를 해뒀던, 공동구매 때 사놨었던 솜솜뜨개 캐시파이브, 이 실이 제가 아주 예뻐하는 컬러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자꾸 옆에서 제 배트롤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놔둬가지고 아마 그 실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아란도 있고 버블도 있고 한데, 버블을 뜨는 게 좀 사실 귀찮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리고 이 도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메이크9에 있는 도안들을 다 구매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도안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쨌든 도안을 이 그레니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샀거든요. 근데 도안을 보니까 약간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그 차트 도안이 다 손 글씨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지장은 전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아직 보진 않았지만, 제대로 막 이렇게 떠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손으로 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런 점은 살짝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을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도안 자체가 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아직 눌러보진 않았는데, 아마도 영상이 있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뜨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세딘 슬리브 디자인인 것 같았는데 탑다운으로 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모양 잡으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구조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옷도 예쁘고 해서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mm 바늘이라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 뭔가 실 굵기는 워스티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완전 스테디셀러죠. 뿌띠니트의 노프릴 스웨터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작년에도 위쉬로 넣어놨어요. 왜냐면 제가 기본템 스웨터를 진짜 잘 입는데 제가 뜨는 것들이 기본템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정말 무난하게 뜰만한 옷을 입고 싶은데 3번은 수정할게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노프릴 스웨터 또는 먼데이 스웨터. 어쨌든 둘 다 기본템이니까 기본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떠보려고 하는데, 사실 노프릴 스웨터는 지금 제가 두 벌을 뜨고 싶어요. 하나는 제 걸 뜨고 싶고 하나는 저희 엄마 거를 뜨고 싶은데, 엄마하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쇼핑을 이렇게 갔는데 진짜 노프릴 스웨터 같은 기본템 스웨터인데 회색인데 테두리가 파란색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께서 너무 마음에 든다, 사고 싶다라고 하셔갖고,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서 이런 거 난 돈 주고 못 사, 난 떠 입을 거야. 그래갖고 엄마가 떠줄 거야? 하셔갖고 아차 싶었는데, 어쨌든 사실은 엄마의 스웨터를 떠드리려고 실도 사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드롭스에서 푸나라는 실을, 알파카 100짜리 실인데 미리 세일할 때 한 열 몇 볼을 사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엄마 거를 떠드릴 생각이고, 그리고 제 거를 만약에 뜬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 컬러의 실 있잖아요. 아이보리 컬러에다가 제 걸로 손염색 실을 사둔 게 있어요. 그 손염색 실이 2개 중에 고민이긴 한데 아마도 그 라줄리 다이어블의 로즈 가든인가? 그런 거를 제가 샀었는데 걔가 약간 아이보리 베이스에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해서 진짜 약간 장미꽃 정원 같은 느낌? 진짜 청초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노프릴이나 먼데이 스웨터를 뜰 것 같은데 먼데이 스웨터를 뜨지 않을까 싶어요. 먼데이 스웨터는 도안이 없긴 한데 어쨌든 왜냐면 제가 겹단도 좋아하고 해서 근데 또 그러면 스톡홀름 라운드넥하고 또 비슷해지는데 좀 고민이네요. 이 노프릴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저의 정말 뜨개 초보 친구 제가 이 자이언티한 백 클래스를 해주고 이제 뜨개 입문시킨 친구가 이제 그 바네리아기의 울리울리 베스트를 떠보고 이제 내가 어떤 옷을 뜨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노프릴 스웨터를 추천을 했었어요. 정말 초보이신 분들께 정말 초보인 사람이 처음으로 뭔가 뜰 수 있는 옷 했을 때 노프릴 스웨터가 기본 레글런 구조를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경사뜨기 점원 솔로도 배울 수 있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코를 줄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여기 가마코 한 곳 몇 코만 줍는 거 빼고는 그래서 코 줍는 어려움도 사실 없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친구한테 처음으로 또 보라고 했는데 이번에 완성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근데 또 예쁘게 완성을 했고 본인도 정말 만족스러워하고 제가 보기에도 완성도가 제법 높아갖고 이거 괜찮다. 초보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정말 추천드릴 만한 옷이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 것도 노프릴이나 먼데이 스웨터 이렇게 뜨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3번까지 됐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새로운 옷인데요. 이제 니드니츠님의 글루크 스웨터. 네, 그걸 뜨고 싶어요. 이거는 5mm 바늘을 사용하네요. 이 글루크 스웨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너무너무 귀엽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 시간이 없어갖고 못 뜨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도안의 가장 큰 특징 2가지는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 주머니 배 이렇게 해갖고 후드 주머니 같은 거 이거 저 옛날에 이런 주머니가 달린 옷 정말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약간 진짜 후드 느낌 나갖고 너무 귀여운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뜨는지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후드 주머니 또 떠보고 싶고 그리고 이 카라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뜨는 방법도 좀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배색하기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경사뜨기가 약간 폭풍 들어간다고 하긴 하시지만 네 그리고 꼬아뜨기도 많고 지금 약간 엘레나 때문에 꼬아뜨기에 지겨워져 있지만 어쨌든 너무 귀여워서 하나 잘 입는 컬러로 뜨면은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배색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배색도 약간 꽃무늬 같은 거 넣고 싶어서 고민 중인데 뭔가 아직은 고민 중이라서 약간 장미꽃 무늬 같은 거 넣으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너무 과한가? 전 투머치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뭔가 배색도 고민이고 해가지고 아직은 뜨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귀여워서 하나 뜨면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좀 맨투맨 같은 느낌으로. 제가 작년에 인스타나 유튜브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마치 스웨터 떴거든요. 근데 마치 스웨터도 약간 맨투맨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그것도 진짜 잘 입었거든요. 잘 입고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글루크 스웨터도 뜨면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드님의 첫 도안인데 아주 예쁜 스웨터여갖고 기대가 많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트루스 가디건입니다. 트루스 가디건은 브루클린 트위드에서 나온 도안이고요. 바늘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5mm 바늘을 사용하네요. 제가 지금 주로 보니까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바늘 굵기가
4.5mm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5mm, 4mm, 5mm, 5mm 보통 이렇게 이런 도안을 고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트루스 가디건은 정말 기본템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옆구리에 포인트가 있는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옆구리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서 기본템으로도 좋은데, 근데 거기다가 제가 약간 그런 걸 좋아해요. 약간 클래식해 보이는데 거기에 살짝 베리에이션이 들어간 이런 느낌 아시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옆구리가 좀 특이해서 재밌을 뜨는데 이제 심심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기본템으로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렇게 계속 뜨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도안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것도 제가 실을 준비를 해놨어요. 실이 이제 예전에 데일리 니팅얀에서 구매했던 알파카 32%짜리 레인보우 무슨 그런 실인데, 약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딱 보기에는 살짝 회색이에요. 회색인데 진짜 약간 오묘한 회색인데 가까이서 보면 이제 뭐 빨강도 있고 초록도 있고 이런 실들이 멜란지하게 섞여 있는, 근데 예전에 비바진에서 판매했던 알파카 32짜리 그 실인 것 같아요. 아닌가? 브리즈? 그건 맞다. 비바진에서 판매했던 알파카 그 32%짜리 그 실인 줄 알고 샀는데 성분이 비슷해서 나중에 다시 찾아보니까 그 솜솜뜨기에서 판매했던 브리즈였던 것 같아요. 브리즈다. 왜냐면 그 브리즈 특유의 실에 약간 꼬불꼬불거림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솜솜뜨게 성분표를 찾아봤더니 맞다, 브리즈였어요. 어쨌든 그거를 사놨었고, 그걸 이제 합사를 해서 뜰 생각이고요. 네, 이것도 뜨면은 완전 기본템으로 잘 입을 것 같아서 얼른 뜨고 싶은데 왜 손은 2개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My Favorite Things Knitwear의 스웨터 넘버 14 14번 스웨터를 뜨고 싶은데요. 이것도 진짜 기본템이잖아요. 브이넥 스웨터인데 기본템인데 목이 겹단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코가 크고요. 그리고 두 코 고무단이 살짝 특징인 정말 기본템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게이지가 좀 큽니다. 6mm 바늘 사용하고요. 그래서 스토키네트 스티치 게이지가 16호 21단이에요. 그래서 16호 21단인데 기본 메리아스니까 정말 빠르고 쉽고 재밌게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을 제가 준비가 됐는데 준비가 안 된 게, 사실 예전에 제가 작년에 마브스 자켓을 떴었어요. 근데 이 마브스 자켓이 정말 예뻐 보여서 떴는데 실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 얘가 뭐라고 해야 되지? 핏이 진짜 안 예뻐요. 핏이 정말 불편하고 안 예쁜 옷이어서 이거를 제가 다 풀고 있어요. 그래서 풀다가 중간에 짜증나가지고 자꾸 잡아 뜯어야 되니까 짜증나가지고 그냥 냅뒀는데 그 놔둬진 상태로 있어갖고 준비가 되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실이 솜솜뜨게 젤라또하고 클라우드 1합을 합사한 거였는데 게이지가 아마 이 16호 21단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실 색깔 진짜 예쁜데 이거를 마브스 자켓으로 그 상태만으로 놔두면 정말 제가 안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떴던 옷을 프루시오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걸로 차라리 스웨터 넘버 14 뜨면은 진짜 잘 입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까지 했고 나머지 3개가 남았어요. 3개가 남았는데 이 다음에는 여름을 위한 준비템으로 사실 나머지 하나 생각이 안 나서 끼워놓은 것 같기도 한데 얘도 원래 뜨고 싶었던 거니까 이거는 제심의 디자인의 프레임워크 브라렛이란 거고요. 약간 브라렛인데 약간 구조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름이 프레임워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기본템으로 입을 수 있는데 좀 특이하기도 하고 이래서 아주 마음에 들고, 제가 도안을 예전에 사놨었는데 도안에 보면 약간 가슴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약간 사이즈 측정법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안을 딱 피자마자 갑자기 가슴 그림이 나와갖고 뭐지 이거는?
약간 당황스럽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친절한 도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시메의 디자인이고 이 프레임워크 브라렛은 3.5mm 바늘을 사용하고요. 20코에 게이지는 20코에 30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5mm인데 20코가 나오려고 하면은 실이 좀 굵어야 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름에 이거 브라렛 하나 만들어서 입고 나시처럼 좀 살짝 길게 떠가지고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거를 할지 봄비님의 리본 비스티에를 할지 고를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리본 비스티에를 이번에 결혼했던 친구 선물로 줬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전 영상에 있을 텐데 그 도안이 진짜 예뻤고 완성작이 진짜 예쁘고 해가지고 내 것도 꼭 하나 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하나 떠봤으니까 제가 같은 거를 다시 뜨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뺐고 하지만 그거 무조건 제 것도 하나 뜰 거예요. 그래 어쨌든 그리고 다른 도안이 있는 것 중에서 프레임워크 브라렛 이것도 정말 뜨고 싶어서 도안을 사둔 거니까 이걸 떠야겠다. 금방 뜰 것 같다. 여름에는 이거를 떠가지고 열심히 입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째는 이 브라렛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이 브라렛이었고요. 그리고 8번째는 약간 특이한 옷인데요. 이거는 세드나 니팅님의 두루마기 가디건이에요. 두루마기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진짜 제가 여태까지 뜨개를 하면서 국내 도안 작가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 중에서 한복을 이제 모티브로 하신 도안이 많이 없어요. 정말 없는데 그래도 몇 분 계시는데 그 분들도 이제 약간 그런 한복의 뭔가 형상에서 한복의 디자인이나 그런 특징 중에서 한두 군데를 이렇게 떼와가지고 뜨개 옷에 접목하신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뜨개 옷으로 한복을 만드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루마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약간 스포일러 사진이 올라왔을 때부터 와 이거는 정말 떠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정말 이 한복에 그냥 누가 이렇게 딱 봐도 저거는 한복인데? 근데 니트네? 신기하다. 근데 뜨개 옷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뭔가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제가 명칭을 잘 몰라서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 뭔가 이렇게 생겨있는 이 구조적인 뭔가 디자인 자체가 정말 한복의 모양을 빼닮아 있는?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뜨개를 해가지고 나만의 한복을 만들어 입는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두루마기 가디건도 꼭 떠보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크롭하게 떠가지고 뭔가 청바지나 치마나 이런 거랑 같이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저고리, 제 두루마기는 이왕이면 약간 꽃잎 느낌이 나는 이런 컬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약간 화사하고 꽃분홍 느낌의 약간 손 염색실도 섞고 싶고요. 약간 그런 느낌의 두루마기 가디건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생각 중이고 그리고 바늘은 4mm 바늘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22코에 30단 이렇게 게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냥 딱 봐도 약간 이렇게 박시한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스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약간 겁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제 손으로 한복을 지어 입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쯤 꼭 떠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두루마기 가디건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왜 마지막에 소개하냐면 이거는 12월에 입고 싶은 스웨터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홀리 스웨터입니다. 이거는 니팅포 올리브에서 새로 나온 디자인이에요. 근데 사실 작년에 뜨고 싶었는데 작년에 제가 크리미를 작업 중이었나? 올리를 작업 중이었나? 어쨌든 도안 작업 중이기도 했고 도안이 성인용이 나온 시점이 좀 살짝 촉박했어요. 크리스마스까지 옷을 뜨기에. 그래서 작년에는 아쉽게 뜨지 못했는데 올해는 꼭 떠서 크리스마스랑 겨울에 입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 스웨터도 4mm 바늘하고 3.5mm 바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요크 스웨터를 살짝 입었을 때 착용감을 좀 불편해 해갖고 요크 스웨터를 잘 뜨진 않고, 떴던 것들도 이제 어머니께서 다 가져다가 입으시는데, 저희 엄마는 요크 스웨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요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가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가 너무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 홀리 스웨터는 여기가 이렇게 요크 스웨터이고요. 네, 여기에 베리가 이렇게 귀엽게 콕콕콕 박혀 있고, 그리고 이 잎사귀도, 초록색 잎사귀도 콕콕콕 박혀 있는데, 지금 약간 고민 중인 게, 이렇게 기본 느낌으로 뭔가 아이보리나 베이지 바탕에 빨간색하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베리를 만들지, 아니면 약간 연보라 느낌 베이스로 된 메인에다가, 그리고 뭔가 뭐 보라나 핑크 같은 걸로 열매하고 이런 걸 표현을 할지 좀 약간 고민이 돼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고 겨울 느낌이 물씬 나가지고 더 크리스마스 때 느낌 나고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그 시기에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핑크 이런 걸로 조합을 해서 하면은 크리스마스 느낌은 좀 덜 날 것 같은데 덜 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을 겨울에 그냥 꾸준히 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뜨는 게 더 좋을지 고민 중이에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12월 달에는 홀리 스웨터를 꼭 뜨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홀리 스웨터를 뜨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의 2023년 메이크9이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2022년에는 9개 중에 3발밖에 성공을 못하긴 했지만,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주시고, 일단 하나는 확정적으로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요. 밖에서 뭐 하시나봐요. 약간 무슨 소리가 들리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 영상 여기까지 또 봐주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2023년 메이크9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재밌게 잘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에 못 지킨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성격은 아니라서 어쨌든 뜨개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뜨개는 재밌게 즐기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저의 메이크9 2023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번 주가 설날이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뜨개로운 연휴 되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뜨개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미 청키 가디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라였습니다. 안녕.